엄마, 나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매일 오는데 아이고, 그래서 어쩌려고. 엄마 강남 아파트 2채만 저희 앞으로 해주시면 사업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요양원에서 편하게 쉬시면 되잖아요. 거기가 훨씬 안전하고. 이 못된 자식아, 내가 정신이 있니? 늙었다고 엄마를 내쫓으려고? 아니, 엄마,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러다 제가 감옥에라도 가면 좋으세요? 방금 들으신 대화가 여러분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소중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재산 증여, 강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노후를 지키는 비결. 이 정보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무료 보험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강남 반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이곳에서 박정자 할머니는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베란다에서 화초들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전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과였죠. 저녁이면 동네 할머니들과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자 선생님, 우리 오늘도 공원 한 바퀴 돌아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산책은 박 할머니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려, 오늘은 내가 커피 살게. 박 할머니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채는 직접 살고 있었고, 다른 한 채는 월세를 놓아 매달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절약하며 모은 돈으로 2번째 아파트를 장만했죠. 자식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은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매일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경비원 아저씨의 걱정 어린 말에도 박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여야 건강하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들 부부가 박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영희는 시어머니를 찾아올 때마다 은근히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겉으로는 관심 어린 말이었지만 박 할머니는 며느리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었기에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난 아직 정정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며느리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고 재산 이야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포기해요. 어머님 설득하다가 우리만 힘들어져요. 며느리 영희의 말에 아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영희야, 엄마가 그동안 우리한테 잘해주셨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당신도 참.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요? 빚쟁이들 독촉에 회사도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러다가 우리 아들 대학은 어떡할 거예요?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강남 아파트가 2채나 있는데 혼자 사시면서 뭐 하시겠다고. 우리는 이러다 거지 되겠어요. 하지만 여보,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님 성격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재산을 받아내지 않으면 영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민수의 회사는 날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IT 회사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그였지만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2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해요. 같이 가서 울면서 애원이라도 해봐요. 어머님이 불쌍한 당신 아들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지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를 속이는 것 같아서. 아이고, 당신은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나 하고 있어요? 어머님 분 없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영희는 남편을 다그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여보 사실 제가 어제 요양원 알아봤어요. 뭐라고? 강남에 있는 아주 좋은 요양원이에요. 한 달에 250만 원이면 된대요. 어차피 어머님 아파트 하나만 팔아도 10년은 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영희야, 너 미쳤니? 왜요? 지금 시대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다 이러고 사세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 통장 내역을 봤거든요. 뭐, 그걸 어떻게? 어머님이 지난번에 은행 가실 때 통장 복사해 왔죠. 매달 3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는데 그 돈 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분명 어디 숨겨두고 계실 거예요. 여보,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당신도 이제 정신 차려요. 우리 이러다 진짜 거지 되겠어요. 어머님은 천국 가시겠네. 자식 거지 만들어 놓고.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영희는 순간 목소리를 바꾸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놀러 왔어요. 밥은 드셨어요? 박 할머니는 며느리의 돌변한 태도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욕하던 입술로 어떻게 저렇게 달콤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래, 방금 들어왔다. 밥은 먹었고. 어머님,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영희는 시어머니를 소파로 안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민수 씨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러다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날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수 씨 이러다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영희의 눈물 섞인 호소에 박 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진 거야? 저 20억 정도요.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박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5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며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게 강남 아파트 2채였는데 아들은 그것보다 더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어머님, 사실 요양원도 알아봤는데요. 강남에 있는 아주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거기 가시면 매일 마사지도 해주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한대요. 어머님 건강도 챙기시고. 그래서 날 거기다 처박아 놓고 이 집을 팔 생각이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박 할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어머님이 도저히 말씀을 안 들으시네. 그래도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도 참. 어머님 요양원만 모시면 되잖아요. 제가 알아본 곳 있어요. 월 80만 원이면 된대요. 뭐, 아까는 좋은 요양원이라며. 그건 어머님 달래려고 한 소리죠. 짐 정리하고 집 처분하는 건 한 달이면 충분해요.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전화도 못 하시게 할 거고. 영희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이 투자한다고 20억이나 날린 게 누구예요? 어머님 재산이라도 안 받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치매 진단만 받게 하면 돼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어머님 증상이 있다고 하면 박 할머니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위조하려고 한다는 것도 모자라 처음부터 자신을 싼 요양원에 가두려고 했다니. 그동안 며느리가 자꾸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던 것, 검진을 받아보자고 했던 것, 모두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살다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박 할머니는 화장실 문 앞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서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자신이 이제는 자기 자식에게마저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네, 사장님. 다음 주까지는 계약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요? 네. 네. 두 채 다 팔면 총 40억 정도요? 아, 수수료는 따로 더 드릴게요. 일단 계약금만 받고 은행 적금에 넣어두시면. 박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도 팔고 자신도 버리는 일을 이미 다 계획해 두었던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영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래. 잠깐 어지러워서. 제가 모시고 병원 갈게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그렇게 시작된다던데. 박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검진이라도 한번. 알았어. 내일 가보면 될까? 네. 제가 예약해둔 병원이 있어요. 내일 모셔 올게요. 박 할머니는 이불을 덮은 채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먼저 가볼게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어머님 모시고 갈 테니까. 그래,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너는 정말 이러려고 했니? 어머니, 그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니? 너 급식비 내야 한다고 울면서 왔었잖아. 그때 난 밤늦게까지 과외해서 돈을 마련했어. 너 좋아하는 도시락도 싸주고. 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내가 축구부 들어가고 싶다고 했었지. 당시에 장비값이 얼마나 비쌌다고. 그래도 난 너 실망시키기 싫어서 밤마다 학원에서 청소했잖니. 어머니, 고등학교 때 너 과외비, 대학 등록금, 군대 제대하고 취직할 때 전세자금. 박 할머니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내 아들이 이제는 날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어머니, 저기 나가봐. 좀 혼자 있고 싶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방을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생일, 첫 운동회, 첫 졸업식. 매 순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박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박 할머니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통장과 도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실망이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박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녘 박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지? 무작정 걷다 보니 동네 앞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쌀쌀한 새벽 공기에 몸을 떨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자 씨. 이런 데서 뭐 하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옆 동네에 사는 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세요?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혹시 자식들 때문에 그러세요? 박 할머니는 놀라 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표정, 나도 1년 전에 똑같은 표정을 지었거든요. 김 할머니는 박 할머니 옆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들 며느리도 똑같았어요. 재산 달라고 조르다가 안 되니까 요양원부터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막막했죠. 근데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노인학대 전문으로 하는. 김 할머니는 휴대폰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식들이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랑 재산 지키는 방법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리고 실버타운도 소개해 주셨어요. 요양원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제가 원할 때까지만 지내다가 지금은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죠. 박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모시고 갈게요. 변호사님께서 이런 일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박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병원 예약했는데. 아, 그게 김 할머니가 박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전화 끊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며느리가 걱정 마세요. 제가 경험자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겪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아요. 김 할머니는 박 할머니를 데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택시 기사의 말에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으로요. 박정자 씨, 이제 더 이상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한편 박 할머니의 집에서는 아들 내외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러다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너무 느긋하게 굴어서. 어머니, 생각 바뀐 것 아니에요? 뭐라고? 누가 먼저 요양원 얘기 꺼냈는데?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전화라도 계속 해보자고. 이러다 어머님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욱 변호사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변호사가 아들 내외 앞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이요? 네, 실버학대 전문 변호사입니다. 박정자님의 소송 대리인이에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송 말씀이시죠? 어르신학대 밑강제 입원 시도 재산갈취 미수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그게 무슨... 어제 녹음된 대화 내용 들어보실래요?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양원만 모시면 되잖아요. 제가 알아본 곳 있어요. 월 80만 원이면 된대요.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전화도 못 하시게 할 거고 병원에서 치매 진단만 받게 하면 돼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잖아요. 증거로 못 써요. 아, 그건 걱정 마세요. 공공장소에서의 대화는 합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나눈 대화였죠? 그리고 부동산과의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 정황이 모두 담겨 있죠.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어머님은 어디 계신 거죠?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선택지를 드리려고 해요.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이 합의서에 서명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어르신을 절대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재산권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두 번째는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언론에도 공개될 수 있고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아들 내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30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 상의해보세요.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영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잘못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을 뻔했어. 그때 문이 열리며 박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엄마, 박 할머니는 묵묵히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말이다. 내가 아직도 내 아들이라는 게 참. 박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단호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를 팔아 강남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 오늘은 노래교실 가시죠? 그래요. 요즘 난 매일이 행복해요. 박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노래교실 강사로 활동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에서 익힌 가르침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실버타운 로비에서 초라한 모습의 민수를 만났습니다. 엄마, 너 왜 여기 왔니? 저 영희와 이혼했어요. 민수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도 결국 망했고 영희는 저보고 무능하다며 다른 남자랑 가버렸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가 오는 실버타운 카페에서 모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당 하나 차렸어요. 작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그래. 주말에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요리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전에 교만하고 냉정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돈 달라는 말 절대 안 할게요. 그저 가끔 이렇게 얼굴 보며 지내게 해주세요. 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어디 있니? 강남역 근처요. 다음 주 일요일 내가 한번 가볼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박 할머니는 주말이면 아들의 작은 식당을 찾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오시면 항상 직접 요리를 합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죠. 손님들이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더 맛있다고 하세요. 그래? 내가 복이 있나 보구나. 실버타운 친구들에게 아들 이야기를 하면 다들 걱정합니다. 또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박 할머니는 압니다. 아들의 진심을. 어머님들, 이제는 제가 직접 설거지하고 청소할게요. 어머님들은 편하게 담소 나누세요. 민수는 이제 실버타운 어르신들의 식사 봉사도 자청해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박정자 할머니처럼 자식들의 재산 강요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은 재산이라도 그것을 언제 어떻게 주실지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둘째, 요양원 협박은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최근 요양원을 빌미로 한 협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을 미리 물려받고 부모님을 버리는 자식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산을 증여한 노인의 68%가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처럼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부모님의 결단이 자식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 할머니의 선택으로 인해 아들은 진정한 반성과 함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무료 보험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후 지킴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